전략문제연구소 소장인 박승준 중국 전문기자입니다. 우리 박 선생님은 아마 국내 기자 중에서 홍콩 특파원부터 해서 우리 한중 수교가 나가지고 중국 근무 경력이 10여 년을 넘는 국내에서 제일 오래 중국에 체류하며 특파원 생활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중 간의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 어떤 학자들도 못지않게 현장의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토탈 모두 해서 체제 중국에 체류, 그러니까 주재한 건 10년 10개월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관한 기사는 86년부터 지금 24년째 써왔습니다. 제가 중국에 10년 10개월 있으면서 저는 한국의 통일정책, 한반도가 움직이는 거를 밖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소 객관적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보시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본 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추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국 정부가 하는 통일정책을 보면서 저렇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5년마다 한국의 통일정책이 저렇게 바뀌면 북한은, 그리고 중국은, 미국은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지 걱정스러웠습니다. 중국에 있는 어느 교포, 우리 동포분이 한 이야기가, 자기가 보기에도 한국 정부는 북한을 평소에는 미친놈이라고 욕하다가 또 막상 회담을 하면 그 미친 상대방한테 꼼짝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그래서 참 이상한 정부가 한국 정부가 아닌가 한다, 뭐 이렇게 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앞에 발제자 토론대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그런대로 지속성은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말은 벌써 일관되게 지금 계속하는 점이 있고, 비핵화, 자기들이 말하는 비핵화 정책이라는 것도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기는 지도자가 2번밖에 안 바뀌었지만 일관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통일정책은 무엇인가? 우리의 통일정책은 있는 것인가? 5년마다 바뀌는 게 과연 통일정책인가? 그런 생각을 북경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현 실장께서 통일외교가 필요하다, 또 국제적인 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적어도 북을 접수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할 때 제가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우리 통일정책이 과연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명박 정부도 임기 내에 통일을 완수하지는 못할 거라고, 100% 못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의 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은 이 정부 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통일 전담 총리를 한 명 더 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육자회담과 북한의 일탈 행동인데, 북한의 일탈 행동을 말하려고 보니까 그럼 우리는 과연 중국이나 미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말하고 지속 가능한 행동을 보이는 정부인가, 국가인가, 그게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지금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육자회담으로의 복귀가 최선의 목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까? 그럼 육자회담으로 북한이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안 돌아오고 북한 육자회담이라는 시스템이 붕괴되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그래서
참 역설적으로 육자회담의 전체 저희가 신문에 쓰는 그 육자회담의 이름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입니다. 그런데 2003년에 육자회담이 시작된 이래 북한은 핵실험을 2번이나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을 하는 기간에 2번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게 아니고 핵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 놓은 회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드린 그걸 잠깐 보시면, 그래서 2003년 6월에 제1차 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됐고 지금 현재 7년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2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핵실험을 할 때마다 북한은 사전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육자회담에 우리 안 한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이 시작된 이유는 2003년 1월에 북한이 NPT에서 탈퇴함으로써 시작된 것입니다. 93년에 NPT 탈퇴를 선언했다가 94년 10월에 제네바 합의로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2003년에 NPT에서 최종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육자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회담 불참을 선언한 북한 행동의 근거는 본인들이 밝힌 성명, 그때마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성명의 내용은 미국이 핵 위협을 통해서 우리의 제도를 없애버리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때마다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이 우리의 무장 해제와 제도 전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변했기 때문에 우리는 육자회담에 안 간다. 그렇게 지금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자신들의 제도를 붕괴시키려 하기 때문에 NPT에서 탈퇴했고 또 육자회담에도 이제 못 가겠다. 그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북한이 육자회담에 복귀하고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다. 그건 미국이 자신들의 체제 붕괴를 시도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먼저 해줘야 한다. 이렇게 거듭 밝혀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육자회담으로 북한을 복귀시키면 핵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제 생각에는 북한을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을 육자회담을 끌어들이는 것이 핵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또 다른 새로운 북한의 일타 행동을 기다리는 그런 그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가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의 시작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엔이 또다시 어느 날 말을 잘못하면 북한은 또다시 언제든지 또다시 일탈 행동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육자회담 참여국들은 육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의 말에 따라서 중국 말이 꼭 옳은지는 검토해 봐야 됩니다. 북한을 육자회담으로 복귀시키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북한 육자회담 복귀를 북한과 협상에서 지금 절대적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미 2차례나 일탈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육자회담이 사실은 저는 이미 무력화된 회담이라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시간이 넘쳤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정부 기간 임기 중에라도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5분의 토론이 끝나는 동안에 고려대학교의 이기수 총장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번째 토론자로